오늘은 6월 2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에 이제 방송 준비하러 좀 일찍 왔는데, 여기 이 카페에 사는 고양이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뭐 새끼들하고 같이 좀 노느라고 정신없는 시간을 좀 보내고요. 이따가 이제 약간 시간이 되면 또 새끼 고양이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3주차죠? 지금 세 번째에 거쳐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저희가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 오늘 준비한 주인공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농장인 것 같은데, 일전에 한번 다뤘던 게이샤인데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의 게이샤가 아니고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농장의 게이샤를 선보여드렸는데, 산타펠리사 농장에서 나온 레드 파카마라라는 품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파카마라는 약간 그 커피의 정통적인 품종인 티피카종의 약간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인데, 여기에 또 이제 가공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추럴 방식을 쓰면서도 약간의 첨가한 게 이제 맥주 어떤 효모 방식을 같이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맛 자체가 과테말라 커피가 가지고 있는 뭐 산뜻한 어떤 바디감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살아가면서도 과일 향이 잘 두드러지게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올해 이제 뉴크라운으로 들어온 신선한 이 생도 있고요. 이 한번 제가 맛을 보았는데, 과테말라 산타펠리사 농장의 품질이 당연히 좋긴 좋지만 과테말라 커피 치고는 굉장히 조금 색다른 맛의 이런 커피의 맛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 한번 못 가서 이따가 이제 맛을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아직까지 이 생도 핸드픽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이 스페셜티 커피의 핸드픽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닥 스페셜티 커피들은 핸드픽을 할 뭐 여지가 별로 없죠. 왜냐면 이제 워낙 사전에 이제 퀄리티 좋은 생두만을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뭐 결점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저번 주에 그 에티오피아 유언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생두 크기가 과테말라 커피들이 대부분 보면은 살짝 통할 크기가 큰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인공을 한번 만나게 한번 볶아보고 왜 이 커피의 맛이 스페셜티인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일반적인 그 생두 기준으로 보면은 커머셜 등급인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볼 때 케냐 WA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이고요. 이게 생산량이 아주 많은 커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 녀석을 잘 볶아보고 또 볶는 시간 동안 오늘은 이제 커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이렇게만 고민을 하다가 여름철에 이제 많이 마시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더치 커피,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상업적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죠. 우리가 이제 콜드브루라고 부르죠. 더치 커피 뭐고 콜드브루는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셨던 상식에서 약간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정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예열이 다 됐으면 이 커피, 오늘의 주인공을 이제 볶는 시간 동안에 이제 더치 커피에 대해서 시연도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더치 커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라니? 얼마? 아직 예열이 조금 덜 돼서 오늘 아까 제가 같이 논 저희 이 카페에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들 가족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6남매인데 요 두 녀석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요 네 녀석이 지금 밖에서 허둥지둥 그리고 먹이도 먹고 태어난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말꼼히 요 녀석이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요 녀석이 아마 막내 같아요. 두 녀석은 밖에 나와 있군요. 이 녀석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응? 어미입니다. 저기도 밖에 있어요. 두 녀석이 나와 있었어요. 이 녀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들어갑시다. 나와? 안 돼. 밑에는 막아. 밑에는 막아서 밑에. 아, 밑에는 안 먹어서. 지금 열심히 보수 공사 중이십니다. 뚫고 나왔어. 그 귀여운 녀석들. 이래도 어떻게든 나갈 것 같긴 한데 잠깐 제가 이제 손을 씻고 오늘 그 예열하고 있는 동안 더치커피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열이 막 끝났나 보네요. 어, 1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장실 손 씻고 오시네. 손 씻고 오시네. 거의 예열이 다 됐네요. 로스팅 시작됐습니다. 다시 갖다 놔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일반적으로 이 더치 커피를 내리는 더치 기구인데요.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지금 커피의 눈물이라고 하는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게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진 물들이 커피에 분쇄된 커피에 스며들어서 이 안에서 맛을 최대한 끌어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추출을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지금 원두는 한 500g 정도를 썼고요. 500g이면 추출량으로 보면 곱하기 5에서 미리수로 계산해 볼 때 2,500 ml 정도.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500ml니까 요거 한 5병 정도를 추출하는 양입니다. 근데 요거 5병 정도를 추출하는데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지금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져서 이 스며든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추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대략적으로 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500ml 5병을 만들기 위해서 총 8시간의 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더치커피라는 방식인데, 더치커피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래가 한 2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것조차도 뭐 일본에서 만들어낸 그 마케팅적인 이야기다,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확히는 이 더치커피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건 알 수 없다라고 늘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더치커피에 대해서 뭐 이건 학설도 아니고 정설도 아니고 그냥 더치커피의 유래에 관련된 뭐 스토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커피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이제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커피 나무를 처음으로 경작한 나라가 예멘이 한때 커피 수출로서 굉장히 부유국이었고, 이걸 탐탁치 않게 여겼던 대표적인 유럽의 강국인 네덜란드가 예멘의 커피 묘목을 훔쳐다가 재배를 시작했죠. 근데 네덜란드에서 가져다가 이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다 기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본인들의 이제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모카 섬에다 커피 경작을 처음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네덜란드가 이제 모카 섬에서 재배한 커피들을 각 유럽에 수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커피 생도를 수출하다 보니까 이 장시간에 거쳐서 적도를 건너서 이제 유럽에 장시간에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항해하는 동안에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로 커피를 추출해 먹을 수가 없다 보니 배 위에서 이제 발견했는 방식이 차가운 물로 저런 방식으로 우려내서 먹었던 방식이 더치커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치커피는 그 네덜란드의 일본식 발음이 더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커피 문화가 저희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치커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서양 쪽에서는 콜드브루라고 차가운 물로써 우린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콜드브루라고 이제 많이들 불리우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워터드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더치커피와 콜드브루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우리는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더치커피,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치커피를 더 많이 쓰니까 더치커피가 우려내는 방식이 이제 어떤 방법이냐, 대체적으로 저 한 가지 방식만 알고 계세요. 그냥 한 방울 한 방울씩 커피의 눈물처럼 저렇게 떨어뜨려서 추출하는 방식, 첨직식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점처럼 떨어져서 녹아들어서 그리고 추출하는 방식, 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찬물이 직접적으로 커피 가루에 만나서 커피 가루가 물속에 잠겨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아주 간단해요. 쉽게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제가 만드는 방법을 그냥 간단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우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원두를 여름이니까 이 더치커피의 상큼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 케냐의 피베리 품종으로 한번 우려내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려내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추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상온에서 한 하루 정도? 상온에서 하루 정도 두고요. 잠깐만요.
더치커피 분쇄 입자 분쇄에 맞춰서 분쇄를 한 다음에 그냥 물하고 바로 맞닿아올게요. 찬물.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려내는 방식의 도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안에 망사처럼 돼서 망사 안에 커피가루를 넣고 커피가루가 물 속에는 담가져 있으나 물하고 바로 이렇게 섞이지는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편리한 방식이 있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통에다가 간단하죠. 그냥 커피가루 넣고 물 넣고 뜨거운 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녹지는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원두 찬물과 이 원두에 녹지는 않지만 이 원두 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어주고요. 뚜껑 닫고 상온에서 그냥 이 상태로 하루 정도 두셨다가 그 다음날 우리에게 필터가 있죠. 이 필터로 한약 짜듯이 방식 비슷합니다. 한약 짤 때 건더기랑 다 넣고 쫙 짜서 엑기스만 마시잖아요. 한약 짜듯이 이 필터를 통해서 액상만 추출해서 먹는 게 우려내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뭐 편한데도 많이 안 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멋있어 보이는 거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추출하는 방식이 뭐 약간 스토리도 있고 멋있어 보이고 정성이 가미된 것처럼 보여서 이제 저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확연히 맛이 틀려요. 커피가루 전체가 그냥 물 속에서 그냥 불리면서 우려내는 방식과 물 자체가 차가운 물 자체가 커피 가루를 통과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방식 이 두 가지의 맛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어떤 맛의 차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한번 두 가지 맛을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전혀 다른 맛을 아마 느끼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대부분도 조금은 아시는데 더치커피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게 더치커피가 마치 오랫동안 이렇게 추출을 했기 때문에 카페인이 별로 없다. 이렇게들 또 오해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더치커피가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 물이 커피 입자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커피 입자의 카페인이 엄청나게 많이 이 커피 이 액상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커피 이 농축액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죠. 이 농축액이 그냥 마시면 엄청난 카페인이 이 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치커피는 반드시 물하고 희석해서 드셔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콜드브루라고 같은 개념으로 부르기 때문에 콜드자가 들어가서 더치커피는 마치 차갑게만 마시는 거라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더치커피를 그냥 뜨거운 물, 95도의 물 정도에 한 1대5 개념 정도로 섞어서 희석을 해서 드시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개념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얼음하고 차가운 물하고 개념에서도 같이 약간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농도의 비율을 조금 더 낮추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여름철에 시원한 커피를 맛보실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요건 한 방울 한 방울씩 내린 더치커피. 요거는 좀 전에 이제 시연을 보여드린 건데 그냥 우려내는 방식이죠. 내일 아침에 요거 아마 필터를 통해서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다 볶아진 것 같아요. 커피 오늘의 주인공 추출을 해보고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야야야. 너 이거 찍어? 방송사고였습니다. 뭐 그런 날도 있죠. 라이브라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기가 소금기가 작업, 소금기가 없어서 빨리 된 거예요. 오늘 볶은 이 주인공은 약간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볶음은 굉장히 잘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로스팅에 놓여 있었던 약간의 미분 가루들이 섞여서 어차피 이제 하나하나 핸드픽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핸드픽을 하면서 하나하나 카메라상에 약간 허옇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나가는 작업들을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테말라 커피, 특히 콜롬비아 프리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커피 알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에티오피아 계통보다는 커피보다는 조금 큰 것들은 사실인데 오늘 유독 커피 원두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맛을 볼 텐데 건필사관님 따뜻한 커피를 원하세요? 시원한 커피를 원하세요? 날이 더우니까는 아이스 커피 아이스 좋습니다. 커피를 한 잔 드릴까요? 네. 네, 지금 약간 미숫가루 커피를 가지고 지금 맛있는 아이스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이제 뭐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제 대충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린싱하고 있는 거죠. 종이 필터의 잔맛도 빼고 이 도기와 이 유리 성분의 이 서버의 차가운 성분들을 예열을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분쇄된 커피를 넣고 레벨링을 하는 거죠. 레벨링을 하고 흔들기를 잠깐 할까요?
요거 정확히 좀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요 형태와 컬러를 보고 로스팅이 잘 됐나 안 됐나도 조금 평가할 수 있어요. 로스팅이 잘 됐을 경우에는요, 지금 머핀처럼 살짝 탄산가스가 부풀어 오르지만 이 부풀어 오는 거 말고 굉장한 컬러감이, 얕은 컬러감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로스팅이 조금 콩이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경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로스팅이 잘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로 마실 때는 일반적으로 내릴 때보다 조금은 농도를 짙게 해서 얼음하고 희석을 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분쇄도 자체를 조금 더 평상시보다 곱게 해서 조금 더 진한 농도를 추출하는 가속 추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의 압력 자체를 최대한 세게 주지 않고 서서히 내려가게끔 해서 조금 농도를 조절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커피가 이렇게 각 볶아서 바로 처음 내려 먹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맛있는 커피 같아요. 그리고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히 커피는 저는 이제 뭐 차가운 커피도 그 커피 스트롱을 잘 사용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잔에 직접 입술을 맞닿고 코가 향을 맡으면서 커피를 마셔야 커피의 본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커피 마실 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빨대 안 쓰시고 그냥 직접 맛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맛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늘 잘 볶은 커피로 내리고 바로 해서 먹는 커피가 당연히 맛있겠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는 이 맛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아쉽긴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늘 맛있는 커피 잘, 여기 오늘의 주인공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 주인공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경험들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